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오늘은 요즘 세태의 한 단면을 리얼하게 기록한 실화, 친구가 보내온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예편하고 시골에서 농장을 하며 노년을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저녁상을 차리는데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나자 아들 내외가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이 비전이 없다며 아는 사람의 소개로 큰 돈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돌려보내고 걱정이 되는 내외는 이리저리 뒤척이느라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뒤 아내의 간곡한 청도 있고 해서 아침 일찍 자식 내외에게 송금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자식은 저승에서 온 빚쟁이라고 하더니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뻔찔나게 선물을 들고 드나들던 아들 내외의 발걸음이 뜸해지던 해 밤늦게 찾아오더니 빚쟁이들에게 쫓긴다며 도피자금을 달라는 아들로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온갖 애원을 하는 아들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엄마. 날 밝으면 아버지를 설득해 볼 테니까 어이 들어가서 쉬어라. 다음 날 아침 아들과 아내는 처분만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절대로 안 된다. 네 할아버지 때부터 4대가 내려온 집이야. 절대 팔 수 없다. 단호한 아버지 말에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저도 손자인데 권리가 있지 않아요? 라는 말에 뺨을 후려치는 아버지.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버지 죽어도 안 올 거예요. 라며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아들이 그렇게 돌아간 뒤 남편은 말없이 창문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워댑니다. 아내는 부엌 한편에서 애꿎은 그릇만 닦고 있습니다. 다음날 며느리가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머니, 애 아빠가 죽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딘지 말은 안 하고 잘 살라고 아들을 부탁한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도 이 집에 몫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세요. 한참 울먹거리다가 머뭇거리던 아내가 악다구니를 피워댑니다.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이혼합시다. 여보,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다 해요? 이혼하고 내 목 주세요. 그 돈으로 아들 살릴랍니다. 방바닥에 고개를 묻고 있는 며느리. 냉골이 다 돼버린 집안에 사흘이란 1년보다 길어 보입니다. 오늘도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에 강한 결심을 한 듯 남편 앞에서 짙은 어조로 홯말을 띄웁니다. 주세요, 내 목. 오늘 이혼하러 갑시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요? 화난 모습으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나오며 갑시다, 법원으로. 법원을 나서면서 임자, 거처할 곳은 있어요? 남편 말에 걱정 말아요. 애들이 좋은 집 마련해 준다고 했으니까. 허망함을 속으로 감추고 회한의 정을 가누지 못하며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된 두 사람.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어지는 게 믿기지 않는 남편은 빈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선술집에 앉아 뜻하지 않던 이별 앞에 눈물을 술잔에 담습니다.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 내외는
엄마가 건네는 돈을 건네받으며 엄마 걱정하지 마. 이거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장사는 대박이야 대박. 어머니 저희가 생활비 섭섭지 않게 매달 보내드릴게요. 천국문을 통과한 영혼처럼 밖으로 달려나가는 아들 내외를 보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게 아닌데 씻지 못할 순간이 되어버린 시간은 돌이켜지질 않는데 때늦은 안타까움이 밀려듭니다. 처음 몇 달간은 말 없어도 들어오던 생활비가 한 달을 건너뛰더니 이제는 통 들어오질 않습니다. 공공근로와 허들의 청소일로 연명하며 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간신히 연명하듯 살아내기도 빠듯합니다. 오늘은 손주놈도 보고 싶고 아들 소식도 궁금해서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는 엄마. 행색이 남루한 시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둘둘 떠밀며 나와서는 왜 말도 없이 찾아오고 그래요? 장사 잘 되면 보내드릴 테니 오지 마세요. 아니다 아가. 손주놈도 보고 싶고 해서 온 거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여. 됐고요. 애도 요새 학원 다닌다고 바빠서 저도 얼굴 못 본 지 오래됐어요. 며느리는 매몰차게 내뱉고는 쫓기듯 돌아가 버립니다. 훌쩍 떠난 바람같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편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겹겹이 아픔을 덧칠한 몸으로 마디마디 늙어가는 아내를 측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슬픔이 말라붙은 남편의 가슴에도 아련함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여보, 눈물로 섞여 나오는 남편의 말은 귓전에 맴도는 메아리가 되어 흘러갈 뿐입니다. 며칠 뒤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엄마의 병원비 때문입니다. 말없이 따라 나선 아버지는 병원비를 계산해주고 아내가 있는 병실로 들어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보자 타담한 상처가 떠오르지만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병원 앞 공원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이혼에 응해준 건 이렇게라도 해야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이요. 그런 속내를 이제야 알게 된 게 미안한 딸과 아내는 눈물만 흘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감싸 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두 사람 살 수 있어요. 우리 합칩시다. 아내와 헤어진 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찌든 집을 도배하고 청소하느라고 바쁘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아내의 짐을 가지러 오기로 한 날입니다. 아내와 딸은 짐을 꾸려놓고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자 몇 번씩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급히 집으로 가보니 남편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 집에서 같이 살 날만을 기다리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딸과 어머니는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봤습니다. 아내와 이별을 하던 그날의 참담함부터 합치기로 한 전날의 기쁨까지를 기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 김영자라고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겪은 뼈아픈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살다 보면 언제 내가 저렇게 꼬일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세태의 분위기도 저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